물입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은 띠프람바이 제8과 자음 쩌와 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음 일부와 모음에 대해서 7일 동안 이렇게 학습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생소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서도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한글에 없는 어떤 새로운 소리를 X라든지 Z라든지 R 발음이라든지 Y 발음이라든지 이런 발음을 새로운 발음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중에 그런 발음들을 제대로 알고 그 발음으로 인해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나름대로 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 소리가 선생님 닮아서 그 선생님들의 어떤 발음과 유사해지면 본인도 어떤 그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캄보디아의 이런 그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시더라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국적 발음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발음하는 그 똑같은 그 발음으로 발음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또 그게 실천으로 나타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서 뿌듯함이랄까요?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캄보디아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는 캄보디아어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보다 먼저 캄보디아에 온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단어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곧 우리의 즐거움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안다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점점 그 발음을 하고 표현하고 듣고 말하는 것은 점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 모든 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지게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좀 세련된 캄보디아의 회화를 구사할 수 있게 될 날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자음은요, 쩌 그리고 쳐. 그게 이제 밝은 자음이고요. 강한 자음을 보면은요, 쩌, 쳐. 조금 안쪽에서 소리가 나죠. 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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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자, 이 쩌의 발음은요, 특히 어려운 그런 발음은 아닙니다. 다만 쩌가 아니라 쩌와 쪼의 중간 정도의 소리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쩌, 쪼, 쩌, 쪼, 쪼를 한번 써볼까요? 네. 쪼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15도 정도 옆으로 이렇게 글자가 누워있죠. 네.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반듯하게 공부를 하셨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필기체로 쓰실 때는 이걸 약간 15도 정도 누워서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약간 뉘어 쓰게 되죠.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쩌는 문제가 없고요. 이 쩌는 쉬운 발음이죠. 쌍지읒에 해당하는 쉬운 발음인데, 이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운 발음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대부분의 탐어 학습에 있어서요, 한국 분들은 이 소리를 아마 이렇게 아마 학습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리, 처 소리를 잘 분석해 보니까요, 왜 이거를 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더 써서 처 여기를 쓰게 됐냐면요, 그 혀의 위치를 제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처 발음할 때 혀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처를 발음할 때요, 한국 분들은 이 혀가 그 위쪽, 구개의 약간 뒤쪽에 완전히 붙지는 않고 거의 붙어가지고 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의 처 소리는 뭔가 이상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처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을 해봤더니요, 바로 혀의 위치가 위쪽에 붙는 게 아니라요, 구강의 아래쪽에 납작 붙어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진 상태에서 처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입속에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소리를 내듯 처 이렇게 발음을 내는 겁니다. 자, 처와 처 이 발음과 소리가 좀 다르죠. 약간 어설픈 소리가 나는 거죠. 약간 어설픈 그 소리가 바로 캄보디아의 처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에다가요, 이 처에다가 플러스 이 발음, 그러면 치어인가요? 치어? 치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치어는 아니고 혀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를 뭔가를 표현을 할 방법이 캄보디아의 소리를 한글로 하는 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소리도 아닌 것 같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흉내를 내는데 가장 적합한 소리가 바로 이 소리가 이 모음이 약간 들어가 있는 소리를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중모음으로 표현을 하면 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유사한 소리가 합성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글 도금은 이렇게 이 치읓에 해당되는 한글 도금은 거의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처 이렇게 한글 도금을 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밝은 소리 처고요. 어두운 소리를 보면, 어두운 소리는 이렇게 말이 머리를 뚝 떨어뜨리고 마치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글자, 바로 처. 그래서 이 도금은요, 처라고 하기보다는요, 역시 혀의 위치, 혀가 아래쪽에 바짝 납작 떨어져서 달라붙어 있는 그 소리, 이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합쳐서 이렇게 제가 도금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도금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2, 3주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2, 3주 정도 후에는 캄보디아의 자음 모음을 한 90% 정도를 쓰실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컴퓨터로 칠 수 있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한 글자의 자음과 한 글자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글자는 어떤 소리가 된다 라고 하는 그 케이스별로의 소리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렇게 한글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글을 보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한글로 어떻게 쓰냐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지금부터는 캄보디아 글을 쓰고 읽고 소리 낼 수 있으면 한글로 다는 도금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죠. 말하자면 영어로 I am a boy, I'm going to school 이거를 영어로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한글로 그걸 I am a boy 라고 쓰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와, 여러분들 곧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이렇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뿌듯한 그런 마음에. 자,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마 지금 8과지만 약 20과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런 날이 반드시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요. 자음, 쪼, 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워드를 불러서 그 워드에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타이핑을 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랫자음을 어떻게 칠 것이냐. 그 아랫자음과 종성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랫자음과 종성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엑셀 단어창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하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는 발음을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자음과 강한 자음을 번갈아 가면서 소리하겠습니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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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밝은 자음 쩌는요. 쩌도 아니고 쪼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소리 쩌, 이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강한 소리는요. 어떻게 시작해도 좋지만 끝나는 소리는 분명하게 쪼 해서 저 안쪽에서 오자로 소리가 끝나야만이 정확한 쪼의 발음이 됩니다. 쪼. 네, 두 번째로요. 세 번씩 역시 번갈아 가면서 밝은 자음과 강한 자음을 발음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 네, 여러분 지금 혀가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들의 혀는 위쪽에 그 구개 위쪽 입천장에서 약간 앞쪽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아래쪽에 떨어져서 약간 혀가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로 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 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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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매우 생소한 소리입니다. 매우 생소한 소리라서 앞으로 아마 수도 없이 이 소리를 잃어버리고 또 한글처럼 발음하시고 잃어버리고 또 한글처럼 발음하시고 이거를 수도 없이 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혀가 납작 아래쪽에 달라붙어서 약간 어설프게 나는 소리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마치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 바로 처.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리 훈련을 해봤고요. 자, 이거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워드를 올려주시고요. 워드에서 캄보디아의 폰트를 치기 위해서 Alt, Shift를 누르셔야죠. 또는 Shift, Alt를 누르시면 되죠. 폰트를 캄보디아 폰트로 바꾸신 다음 폰트 사이즈를 28로 맞추시고요. 폰트는 크마이 OS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팅 다 되셨죠? 먼저 쩌를 치시기 위해서는요. C자를 누르셔야 됩니다. C자를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시게 되면 바로 쩌가 쳐집니다. 쩌는 쩌도 아니고 쪼도 아닌 소리. 예. 쩌도 아니고 쪼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드는 소리. 예. 그 중간 정도.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이 소리를 앞으로 도금을 쩌로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한 소리는요. 똑같이 C를 누르시는데요. 그냥 C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르는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 바로 쩌가 쳐집니다. 이 소리는요. 네. 쩌 이렇게 도금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한 줄 띄시고요. 한 줄 아래쪽으로 내리시고요. 이 말을 쩌 번또앗 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쩌 번또앗 이렇게 하신 다음에 Q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Q W 옆에 있는 A자 위에 있는 OPQR 할 때 Q 네, Q를 누르시면 바로 처가 쳐집니다. 처로 다루신 다음에요. 도금을 처로 다시고요. 한 칸 띄셔서 자, 이번에는 강한 소리 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소리는 밝은 소리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똑같은 키를 치면 거의 한 70% 정도는 같이 좌판이 배열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Q가 아니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Q를 치시면 바로 강한 소리 처가 쳐지는 거죠. 자, 도금을 한번 달아볼까요? 네. 처.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자음에 대해서 쩌, 쪼, 처, 초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 푸촌자네 그 아랫자음에 대해서 아랫자음을 어떻게 타이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쓰기를 하면서 아랫자음을 배웠는데요. 컴퓨터로 아랫자음을 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랫자음을 치시기 위해서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캄보디아 폰트에서 제일 먼저 아랫자음을 치세요 라고 하는 명령키가 바로 J자입니다. 여러분들 J자를 누르시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점선으로 동글베이가 나와 있고 아래쪽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요. 타이핑을 하시면 증 푸촌자네 증 푸촌자네 아랫자음 증 푸촌자네 이게 아랫자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J를 눌러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자음을 쳤을 때 그 자음이 바로 윗자음 아래에 쳐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키입니다. 기능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어떤 자음을 쳐야만이 아랫자음이 쳐지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몇 번 쳐보시면 금세 이거 제2자를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금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한번 쪼에다가 쩡쪼, 쩡쪼, 쩡초, 쩡초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를 다시 바꾸시고요. 자, 쪼를 치셨고 다시 아랫 글자를 쳐야 되니까 일단 J를 누르셔야 되겠죠. J를 눌렀더니 쪼 아래에 플러스 표시가 생겼습니다. 자, 저 표시가 바로 어떤 글자를 빨리 쳐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글자의 아랫 글자를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랫 글자 쩡쪼를 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그대로 C를 누르시면 쩡쪼가 쳐지는 거죠. 자, 같은 원리로 쪼자 뒤에 J를 누르신 다음에 쪼는 Shift, C를 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Shift를 누르시고 C를 누르시면 똑같이 쩡쪼가 쳐졌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쳐도 J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Q를 누르시면 바로 쩡초가 쳐졌습니다. 초, 강한 자음 초는 Shift Q를 눌러야 된다고 했는데요. 아랫 글자 쩡초를 쳐야 되니까 먼저 아랫 글자를 쳐주세요 라고 하는 뜻의 J를 먼저 눌러놓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Q를 치시면 쩡초가 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밝은 자음, 강한 자음의 윗글자, 아랫글자 8글자를 전부 한번 쳐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윗글자, 아랫글자를 다 치셔서 숙제를 하셔서 카카오톡 왕초보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엑셀에다가 나만의 단어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미래에 암기용 자료로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잘 하고 계신가요?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요. 자, 이 시간에 저하고 한번 엑셀로 어떻게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지 같이 한번 직접, 캄보디아 글자 학습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엑셀을 좀 불러주시고요. 그 엑셀에서요, 저기 아래쪽을 보시면요, 아마 시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1, 2, 3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트 1 여기에서는 뭔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놓은 것이 있을 테니까요. 자, 시트 2, 자, 시트 2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변하죠. 자, 이건 뭐냐면요, 엑셀이라고 하는 노트가 있는데 노트의 1페이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2페이지를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페이지를 점점 한 파일에서 여러 가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트 1에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면 시트 2를 눌러서 아무것도 없는 공란인 엑셀을 하나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요. 자, 폰트가 한글이어야 되겠죠? 네, 한글 폰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쪽에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나가는 거를요, 열이라고 합니다. A열, B열, C열, D열, 열이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 2, 3, 4
이거를 행이라고 합니다. 1행, 2행, 3행, 4행. 그래서 열과 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용어를요. 자, A열 1행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A1이라고 하는 셀, 이 한 칸 한 칸을 전부 셀이라고 합니다. 이 셀에다가 뭔가 글자를 쳐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나만의 단어장 이렇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요. 우선 나중에 사이즈, 규격 이런 거는 나중에 배열을 하고 보통 문서를 만들 때요. 이렇게 먼저 내용들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꾸미기는 맨 마지막에 꾸미기만 몰아서 해야만이 시간 절약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칸 맞추고 글자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 내용부터 먼저 쭉 집어넣어 보죠. A열 2행에 여기다가 캄어 발음 도금이라고 할까요? 캄어 도금 이렇게 쓰시고요. 자, B열 2행에 캄어 쓰기 네, 이렇게 항목을 다시고요. C열 2행에는 한글 뜻 이렇게 써주시고요. D열 2행에는 뭐 참고사항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샘플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카모 도금이 아니라 뭐 한글 도금 이렇게 해야 맞겠네, 그죠? 한글 도금. 자, 한글 도금으로 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이걸 캄보디아로 쓸 때는 꺼에다가 아를 붙여서 까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띄실 때는요. 화살표 키를 이용해도 되지만 왼손 깨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요. 탭을 누르시면 아주 편리하게 셀 간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뜻은 머그잔이라고 했죠. 머그잔. 참고사항은 자, 까 이렇게 짧은 음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긴 음으로 발음된다. 장음 이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선을 쳐야 되겠죠. 네, 선을 치시려면 먼저 범위 설정을 이렇게 어디까지 선을 칠 것인가를 정하신 다음에요. 범위 설정을 해주십니다. 범위 설정을 해주실 때는 원하고자 하는 그 칸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잡아 끄는 거죠.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만큼 범위 설정을 하시고요. 자, 이 말을 부럭을 잡는다 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범위 설정을 한다. 부럭을 잡는다. 부럭. 네, 부럭. 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창 같은 그런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 창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all border 이렇게 선을 긋는 그 칸마다 선을 긋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든 셀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all border를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외곽선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번 범위를 똑같이 설정하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선긋기로 들어가셔서 thicker box border 자, 굵은 선으로 외곽선을 한번 더 쳐주겠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외곽에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한번 쳐졌네요. 한번 더 쳐진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항목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 위 항목란에도 이렇게 굵은 선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블럭을 잡으실 때는 한글 도금 여기다 쿡 찍어서 오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서 커서를 이렇게 띄시면 블럭이 잡아지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색깔. 여기 색깔이 있는데요.
A자라고 쓰여 있는 또는 가자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색깔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글자 색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컵에서 어떤 물감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듯한 그림이 있죠. 조그만하게. 네, 바로 여기. 그 옆에 왼쪽에 여기 작은 삼각형을 누르시면 이거는 그 바탕 화면에다가 어떤 색을 뿌릴 거냐 할 때 바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색깔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바탕 화면이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죠. 그래서 뭐 여기 그 글자 색을 바꾸시려면 여기 A자라고 써진 데 들어가셔서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볼드 해가지고 B자 여기 누르시면 이제 굵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요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A1행에서 찍어서 드래그를 D열 1행까지 쭉 선택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보이는 그 단추가 하나 보입니다. 이게 Merge and Center라고 하는 그런 기능키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4개의 셀을 하나로 합치면서 그 셀에서 가장 중앙에 그 내가 원하고자 하는 타이틀을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상하 가운데 맞춤, 좌우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를 글자를 좀 굵게 하고 또 폰트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서 글자를 18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크게 작게 이렇게 점점 크게 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었고요. 자, 이 칸을 조절하실 때는 이 A열과 B열 중간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열십자, 까만색 화살표 열십자로 바뀌는데 그때 콕 찍어서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칸을 이렇게 바뀌죠. 바뀌었을 때 콕 찍어서 이렇게 하면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칸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가 적당하게 제일 길이가 큰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역시 이렇게 높낮이도 역시 이렇게 가운데에 커서를 놓으면 열십자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위에 높낮이도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크게 작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신 다음에요. 여기 시트 1이 아니라 시트 2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을 누르셔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 폴더 지정을 나는 파일 이름을 나만의 단어장이라고 해서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폴더 지정을 해서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yes 하게 되면 이제 이 나만의 단어장이 저장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것을 혼자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레슨 8 메리은 띠프람바이 쩌와 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무립 리